그렇다면 법인 전환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리치디바인 1사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재룡 FP입니다. 세무사 경력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8년 차인 세무사이며 2018년 세무사 사무실 개업과 동시에 보험 설계업을 7년째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새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법인들이 많아지면서 보험사들에서 환급률이 조금 더 높은 상품, 그리고 더 짧은 기간 내에 높은 환급률에 도달하는 상품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경영인 정기보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보험 설계사분들이 법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설계사분들 중 상당수는 나도 괜찮은 법인 고객만 있다면 경영인 정기보험을 나도 청약받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법인 고객이 별로 없는 설계사분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고객 중에서도 사업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가 있다면 법인 전환을 통하여 얼마든지 경영인 정기보험을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법인 전환을 통하여 경영인 정기보험을 제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가 다 법인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나거나 마진이 거의 없는 개인 사업자는 굳이 법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죠. 결국 사업이 잘 돼서 마진이 높고 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개인 사업자가 바로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그 고객의 거래처에서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가 되기를 요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법인 사업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줄여서 성실신고 사업자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이 아닌 6월에 신고해야 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매출이 높은 사업자에게 1개월의 시간을 더 줄 테니 세법에 맞게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신고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신고한다면 내야 할 세금의 5%를 추가로 내야 하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즉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성실신고 사업자의 성실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또한 만약 세무사의 확인까지 받은 그 신고가 제대로 될 신고가 아니라면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반영하는 등 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 세무 대리인은 직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몇 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그건 세무사 사무실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세무사가 고작 한 개의 고객 때문에 망하는 선택을 절대 할 리가 없겠죠.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닐 때보다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불가피하게 가능한 보수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사는 세무사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를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인 전환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는 연간 매출의 기준이 중요한데요. 세 가지 업종군으로 매출 기준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포함한 도매업은 15억 원, 제조업, 음식점, 운송과 같은 업종은 7억 5천만 원, 그리고 설계사를 포함한 서비스 업종은 5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24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12억 원이라면 3억 원만 더 벌게 되면 이 사업자는 2024년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이 아닌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을 하려면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미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을 넘어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법인도 3번은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사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 다음 연도에 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전환을 한 그 당해, 그리고 그 전년도에 성실신고 대상자였다면 전환된 법인도 3번, 3년간은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듬해 3월이 아니라 4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도 받아야 하는 셈이죠. 따라서 이왕이면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에 처음 도달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전환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개인 사업자분들도 처음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잠깐이라도 고민을 했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하고요.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처음부터 거창하게 법인으로 해. 일단 개인 사업자로 해보고 잘 되면 그때 고민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개인 사업자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아예 법인 사업자라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하면 뭐가 좋은지 우리가 먼저 설명드리면 됩니다. 현재 세무 대리인한테도 제대로 못 들었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종합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더 낮습니다. 개인 사업자였을 때에는 사업에 대한 순이익, 마진에 대하여 모두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낮은 법인세를 내고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법인으로부터 가져오게 될 급여에 부과되므로 급여 설계를 통하여 부담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 개인 사업자였을 때에는 순이익 마진이 높을 때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왕창 내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하여 사업에 재투자한다든지 여유자금으로 활용하여 손해를 본다는 기분이 컸을 겁니다. 이제는 사업에 재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만 내면 그대로 법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의 두 번째 장점은 사업이 위험에 닥쳤을 때 제한된 책임만 진다는 것이죠.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사업의 난관에 부딪혀서 크게 적자가 나거나 큰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이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문제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 사업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과 그리고 그 개인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거나 강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을 통하여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가 된다는 것은 사장님이 신설된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가 된다는 것일 뿐 법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구분된 독립된 개체니까요. 법인이 잘못되더라도 그 대표이사는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 납입한 자본금만 손해를 보면 됩니다. 물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있다면 그리고 세법 외의 다른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고 대표이사의 재산을 담보로 걸었다면 그 재산이 처분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인의 납입한 투자금만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를 사업이 위험해서 나의 다른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 다들 세금의 혜택만 그리고 숫자로만 법인 전환을 생각하기 쉽지만 숫자로 측정하기 힘든 커다란 장점이므로 꼭 언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법인 전환은 영업권 양도에 따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어 법인 전환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라면 순이익, 마진이 꽤 많이 나온다는 거겠죠. 법인 전환은 새로 설립한 법인의 사업을 통째로 양도하는 개념입니다. 이미 이익이 꽤 나온다고 확인된 사업을 새로 인수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사업자는 당연히 공짜로 사업을 팔 생각이 없겠죠. 적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순이익이 나는 사업을 넘기는 개인 사업자는 법인으로부터 적당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사업과 관련한 상품, 제품과 같은 재고자산이나 기계장치나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에서 차익권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은 통상적인 사업 양도대가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순자산에 대한 양도대가 외에 프리미엄 성격으로 받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영업권 대가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넘기는 것에 대한 대가인 거죠. 이러한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가 낮게 매겨지는데요. 법인 전환을 할 때 반드시 영업권 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을 넘긴 후 1억 원을 1년간 급여로 수령할 때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1억 원을 기타 소득으로 수령하게 되면 부담할 세금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이렇게 지급한 영업권 대가를 5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대표님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법인 자금을 가져올 수 있어서 좋고 법인은 법인세가 절감돼서 좋으니 일석이조죠. 가끔씩 법인 대표들과 상담할 때 법인 전환을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진행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을 뵐 수 있는데요. 왜 간단하고 쉽게 진행했는지를 보면 이렇게 영업권 평가에 대해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절세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도 아쉬워하시죠. 하지만 법인 전환 시에 하지 않았으니 이제 하기는 어렵죠. 더 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꼭 짚어드려야 합니다.